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새벽 배송과 관련된 업체 오아시스 마켓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곳에 투자를 위해서는 모회사인 지어소프트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번 시간에는 투자 대상인 지어소프트 자체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숫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어소프트는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요. 현재의 최대주주 김영준 대표로 2012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분 구조는 최대주주 및 관계자 합해서 24% 정도이고, 자회사 오아시스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지점을 늘리다가 18년도부터 새벽 배송을 런칭했었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현재 24%, 여기다가 최근에 저한사채 100억 원을 투자받아서 5% 정도 더 희석이 되는데요. 이러면 지분율이 적다는 게 좀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실제로 그렇다고 누가 들어와서 이것들을 내쫓고 뭘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지어를 보시는 분들은 오아시스를 투자하고 싶어서 보는 걸 텐데, 이런 거는 관심거리도 못 되는 부분일 거예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전환가를 감안하면은 들어온 지 한 반년 만에 벌써 10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지어소프트의 개별사업부는 본업인 IT 서비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고, KT나 LGU 플러스 같은 데부터 매출을 자잘하게 여러 군데 나가고요. 광고사업부에서 온오프라인 광고 대행을 합니다. 또한 유통 및 이커머스 부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뭔가 좀 성장해야 될 것 같지만은 숫자에서 나타나듯이 매년 하는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보려는 건 어차피 지어소프트 본업이 아니죠.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는 전체를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지어소프트와 오아시스, 그리고 옛날에 하다 접은 우리인베 이렇게 있어요. 본업인 지어는 매출액이 한 550억 정도 나면은 영업에서 적자는 났나요? 오아시스는 매출을 늘리면서 BEP 수준에서 소폭 흑자 유지하면서 경영을 하다가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식자재 구매가 늘어나니까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내부 연결 매출로 300억 정도 빠지고요. 20년부터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잘 나오는 그림이 됩니다. 몇 년간의 재무제표 추이를 보면 매출은 오아시스 늘면서 같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순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근데 20년 들어서 매출액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막 60%씩 성장을 하니까 영업이익이 분기에 20억 가까이 찍히게 되면서 좋아졌습니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을 하니까 지어소프트의 주가도 같이 따라서 오르게 되는 모습이고요. 분기로도 뜯어보면은 매출액이 대폭 성장한다는 성장주 컨셉으로 사람들이 애초에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매출액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었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까지 터지게 되는 20년부터 주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아시스가 유일하게 영업 흑자가 나는 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재고 관리가 잘 되고 여러 비용 통제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쟁사들하고 대강의 비용 구조를 같이 뜯어보자고요. 자, 오아시스 같은 경우 75% 정도를 상품값을 지불하고 급여 7%, 외주 5%, 기타 수수료 3% 정도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상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와서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팔지 않나는 거의 비슷하게 매년 가겠죠. 급여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외주비랑 합하게 되면 한 12%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 비용들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고 선전비가 거의 0%에 달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입소문 마케팅으로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매출이 늘면은 이익이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겁니다. 반면 마켓컬리 매출액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적자는 더 늘어났다. 재고자산 구매비는 비슷해요. 요거는 못 줄이겠죠. 나머지 비용들을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이렇게 줄이긴 했거든요. 근데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금액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회사는 광고비를 타사 대비 많이 쓰고 있어요. 오아시스보다는 당연히 높고 쿠팡보다도 높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켓컬리의 인지도 차이가 왔던 것 같습니다. 20년에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광고비 비중을 대폭 줄이긴 했는데, 하지만 여러 비용들이 여전히 통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이 여기서 더 늘어서 21년쯤 돼야 실제 개선되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쿠팡 20년도 매감이 아직 안 나와서 19년도로 보면은 상품 72% 비슷하죠. 특이한 점은 동사가 인건비 비중이 제일 높아요. 무려 20%에 달하는데, 쿠팡이 아무래도 운반 직접 돌리니까 그 비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 이용 수수료 한 6% 정도 나오는데, 컬리도 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니까 똑같이 잡히는 걸 텐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급 수수료 대응하는 항목일 것 같거든요.
근데 무려 2배 차이나 납니다. 이 점은 오아시스가 비용을 잘 짜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자, 쿠팡 같은 경우도 역시 매출액이 더 늘어나야 좀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회사들마다 비용 계정 항목들이 다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상품값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75% 정도 들어갈 거고, 급여나 외주비 같은 거 비슷하게 들어가겠죠. 상각비 같은 경우도 2.5% 정도 나오는데 다들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수료 항목, 그리고 광고비, 운반 및 임차비 이런 데 큰 차이가 나네요. 오케이. 근데 이걸 왜 뜯어봤냐? 왜 뜯어봤을까요? 21년도 이익률 맞춰보려고 뜯어본 거죠. 자, 일단 매출액부터 예상을 해봐야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볼 텐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개된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참고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따로 발려져 있는데 전년도 대비 성장률이거든요. 19년과 20년의 변화를 보시면은 오아시스의 매출 성장세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모바일 쪽과는 거의 절묘하게 숫자가 일치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월달까지 대략 모바일 기준으로 4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일단 가정에서는 올해 40% 정도 성장한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21년도 매출액을 산출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비용을 적용해야죠. 동시에 주석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판관비용까지도 다 같이 포함돼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 있고, 그걸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74에서 5 정도 유지가 될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판관비 썩일 텐데, 판관비에 어떤 항목들이 묶여있나 실제 판관비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여기 색깔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색들을 다 합치면 특정 색이 되는 겁니다. 먼저 판관비를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금액을 가정해서 기입을 해서 예상을 해봅니다. 보통은 이 비율은 전년도랑 대부분 비슷하겠죠.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고정비 효과가 21년도에 일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떨어진다는 말인데 20년도에도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일단 비용의 비율로 보면 대부분은 다 그냥 거의 일치하는데, 이 직원의 급여 부분과 감가상각비 부분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정비 효과죠. 자, 결과적으로 OPM이 한 5% 정도 넘어가게 나오게 되겠네요. 더 개선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추가적인 변수가 있죠. 바로 오아시스가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는 건데요. 전환사채가 작년 말까지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받은 게 또 있었죠. 그리고 지어소프트에 오아시스 지분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100억을 또 받은 게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바꿀 거 아닙니까? 요걸 다 넣어가지고 오아시스 지분이 어느 정도 희석되는지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회사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를 한 64% 정도 지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요걸 뒤에서 지배순이익을 구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어소프트와 오아시스의 실적을 가늠해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 봅시다.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은 현상 유지에 그 구조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근하게 비슷하게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간 40%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 비용 구조는 아까 앞에서 구한 대로 넣어보니까 GPM이 한 25%에 판관 비율이 고정비 효과로 줄어들면서 OPM이 한 5%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돼도 전년도 대비 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자, 연결로 합산하려면은 요 둘을 합쳐가지고 내부 매출 조정할 게 있었는데 한 300억 정도를 매출액을 빼주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순이익까지는 쭉 나오고, 이제 지배순이익이 남는데, 지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 64%를 지배하니까 요거에 64% 더하기 이거 하면은 지배순이익이 되겠죠. 자, 지어소프트의 시가총액은 3,600억이지만 시비가 100억 있으므로 희석된 최종 시총은 3,700억이 되고, 21년 기준 대충 PSR 1배, POR 20배, PER 40배 언저리 나오겠네요. 절대적인 밸류에서 작년에 주가가 오르기 전만큼은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대비 한 20배 정도면은 최근 성장주들의 배수를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제값이다 봐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향후 성장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관점으로는 최근에 들어온 오아시스에 대한 투자가 밸류 3,150억 원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지어소프트를 그냥 오아시스랑 비슷한 걸로 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약간의 버블이거나 프리미엄이 얹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아시스의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비용 통제 상황에 따라서는 OPM이 1%만 더 늘어나도 영업이익의 변화는 커지기 때문에 언제든 이 배수 부분은 조정이 돼서 설명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어소프트 20년부터 주가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현재 밸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적정가
혹은 뭐 약간의 버블 혹은 저평가 이 언저리에서 가격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성장을 보고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주가가 조금 빠지는 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겠죠. 사실 어느 정도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고 나면은 사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이런 측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가 좀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주가가 오르기 전에 공부해둬서 사는 게 좋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가 좋아 보이면은 아이디어가 존속되는 한은 상당 기간 들고 가는 게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대로 하면 마켓컬리의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틈만 나면 뉴스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마다 오아시스도 같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오소프트 주가도 한 번씩 튈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굳이 엮으면은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엮일 수가 있어서 주가가 빠질 그림은 아쉽게도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아시스와 지어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